예,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그 307페이지 연습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풀어볼게요. 1번,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과 관련이 없는 것은, 관련이 없는 건 뭐예요? 2번이겠지. 부가세는 무슨 세라고 했어요? 간접세라고 했었죠. 네. 그 다음에 2번에 다음 중 부가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의 현행 부가세는 일반 소비세이면서 간접세에 해당한다. 맞는 말이고, 2번의 면세제도는 궁극적인 목적은 부가세의 역진성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건 뒤에서 배울 거예요. 일단 넘어가시고 3번 현행 부가가치세는 전단계 거래액 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다. 전단계 세액공제법이죠. 전단계에서 납부한 세액을 어떻게 해준다라고 했어요? 빼준다라고 했었잖아요. 네, 답은 3번이 되겠고, 자, 3번 도매업자, 소매업자, 최종 소비자의 순으로 가세 상품이 판매되었을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의 관계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도매업자라고 하는 게 있는데, 도매업이라고 하는 거는 사업자한테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자를 도매업자다라고 해요. 그래서 도매업자가 소매업자한테 물건을 팔았죠. 그다음 소매업자라고 하는 거는 최종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자를 소매업자다라고 해요. 최종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자를 소매업자다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는 어떻게 되느냐? 1번 보세요. 1번의 납세의무자가 소매업자, 담세자는 도매업자라고 되어 있죠. 그게 아니죠. 납부는 누가 해야 돼요? 무조건 판매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도매업자가 소매업자한테 물건을 팔았으면은 만약에 500원에 물건을 팔았다. 그러면 소매업자가 도매업자한테 500원에 부가세 50원을 줘야 돼요. 그러면 이 50원을 도매업자는 받아서 세무서에다가 납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담하는 자와 납부하는 자가 다른 세금이다라고 해서 부가세는 간접세다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소매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물건을 팔았다. 900원에 팔았다라고 하면은 900에 부가세 90원 받아왔다. 그러면 이 부가세는 소매업자가 갖다 내겠죠. 부담은 누가 한 거예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 거죠. 답이 4번인데 4번 같은 경우에는 납세 의무자가 소매업자. 그쵸? 최종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하면은 소매업자는 누구한테 소매업자는 부가세를 받아와서 세무서에다가 부가세를 납부해야 되는 거고, 납세 의무자는 소매업자가 되는 거고, 부담은 누가예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죠. 답은 4번이에요. 4번. 자, 4번 문제. 홍길동은 일반 가세 사업자로 2016년 9월 1일에 사업을 시작하여 당일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하였다. 홍길동의 부가세법상 2016년 제2기 가세 기간은 2기는 9월부터 12월이겠죠. 9월 1일 날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답이 2번이 되겠죠. 신규로 사업을 개시했잖아요. 신규로 사업을 개시했으면은 과세 기간이 있는데, 가세 기간 같은 경우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했었잖아요. 해가지고 앞에 6개월을 1기, 뒤에 6개월을 2기라고 했었죠. 기억나세요? 네. 그 다음에 앞에 3개월을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1기 예정, 뒤에 3개월을 1기 확정, 그 다음에 이거를 2기 예정, 2기 확정이라고 했었지. 3개월씩 끊어서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납부는 다음 달 25일. 1기 예정에 대한 거는 4월 25일, 1기 확정에 대한 거는 7월 25일, 2기 예정에 대한 거는 10월 25일, 2기 확정에 대한 거는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한다라고 했었잖아요. 네.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어떤 사업자가 4월 5일 날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했다. 그럼 이 사업자는 부가세를 4월 5일부터 계산을 시작해야 되잖아요. 4월 5일부터 언제까지? 6월 30일까지가 가세기간 종료일이니까 4월 5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하나의 가세 기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문제도 9월 1일 날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9월 1일부터 시작해야 되겠지? 그럼 9월 1일부터니까 언제요? 여기서부터 9월 1일부터 지금 2기 가세 기간이잖아요. 2기. 2기는 요 6개월치를 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9월 1일부터 이때까지 12월 31일까지가 맞겠죠? 그래서 여기 4번, 4번의 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2번이 되겠지? 9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5번, 다음 중 사업자 등록 정정 사유가 아닌 것은 4번이겠지? 증여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그 개인 사업자의 대표자 변경은 폐업 사유라고 했었잖아요. 증여라고 하는 거는 증여는 생전에 물려주는 걸 말해요. 생전에 물려줄 때에는 폐업하고 다시 사업자를 내야 되는 거고, 만약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에는 사업자 등록 정정이 가능해요. 상속은 죽어서 물려주는 거잖아요. 죽어서 물려주는 건 가능해요.
자, 6번 다음 페이지 6번 볼게요. 다음은 부가세법상의 사업장의 범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강업은 강업사무소 소재지 맞죠? 2번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맞고 3번 건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건설업은 떠돌아다니는 업종이죠. 네, 떠돌아다니는 업종이기 때문에 기준되는 장소가 필요한데 그 기준되는 장소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맞아요. 4번 부동산 임대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임대업은 임대 물건이 소재하고 있는 그 지역이 납세지가 된단 말이에요. 자, 4번이 틀렸고 7번 다음은 사업장의 범위를 업종별 기준으로 설명한 것이다. 다음 중 가장 틀린 것은 1번의 무인자판기. 자판기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그 사업장이라고 썼죠. 무인자동 판매기 설치 장소가 아니라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돼요. 1번이 틀렸습니다. 8번. 그 다음에 거기 7번에 보면은 2번에 부동산 매매업, 3번에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4번에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이 있는데 이런 거 배우지 않았죠.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 거고 여러분들 1번만 정확하게 외우고 있었다라고 하면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8번 다음 중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1번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맞죠? 2번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시 주사업장은 법인의 경우 지점도 가능하다.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주사업장에서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주사업장에서 뭐가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납부가 가능한 게 주사업장 총괄 납부다라고 했죠. 납부만 가능한 거고 신고는 돼요, 안 돼요? 신고는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주사업장이라고 하는 거는 법인의 경우에는 본점하고 지점이 둘 다 돼요. 본점하고 지점. 법인의 본점도 되고 법인의 지점에서도 총괄하에 납부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자, 근데 사업자 단위 가세제도 있죠. 사업자 단위 가세제도는 사업자 단위 가세제도 얘는 납부뿐만 아니라 뭐도 가능한 걸 이야기해요. 신고하고 납부까지 둘 다 가능한 게 사업자 단위 가세 제도잖아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기준으로 가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신고하고 납부가 둘 다 가능한데 본점에서 신고 및 납부 가능한데 얘는 지점은 안 돼요. 무조건 본점에서만 신고 및 납부, 일괄해서 신고 납부 가능하다. 지점에서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 자, 그래서 2번 일단 맞는 말이에요. 근데 별로 중요한 문장은 아니니까 참고를 하시고 답되는 문장은 아니잖아요. 지금 문제에서 3번에 사업자 등록 사항의 변동이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 정정 신고를 하여야 한다. 맞는 말이고 4번 사업자 단위 가세 사업자의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은 사업장별로 각각 하여야 한다. 사업자 단위 가세 제도가 되면은 사업자가 하나로 묶여요. 그러니까 자, LG가 있다고 할게요. LG가 있는데 LG가 서울에도 사업장이 있고 그다음 강주에도 사업장이 있고 그다음에 부산에도 사업장이 있다라고 하면은 사업장별로 신고 납부하는 게 원칙이에요. 사업장별로 해야 되는 건데 만약에 사업자 단위 가세 제도를 신청해 가지고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서울에 본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본점 하나로 모든 게 다 묶여요. 지금 사업자가 3개로 나와 있었는데 여기에 사업자 등록증이 있고 여기에 사업자 등록증이 있고 여기에도 사업자 등록증이 이렇게 3개가 있어요. 이 3개가 있었던 게 사업자 단위 가세 제도가 되면은 다 없어지고 서울 하나로 통합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기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본점에서만 하면 되는 거죠. 본점에서 모든 걸 다 하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틀린 거는 4번이 틀리게 되겠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모든 업무들이 본점에서만 다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지점들 있잖아요. 지점들은 그냥 이런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업무를 얘네들이 할 필요가 없어요. 본점에서 다 알아서 하기 때문에 사업자 단위 가세 제도가 되면은.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몇 페이지 가보시냐면요. 과세 대상 및 영세율 면세 310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310페이지 과세 대상이라고 하는 게 있죠. 자, 이제 부가세는 어떤 경우에 가세가 되느냐, 어떤 물건을 팔았을 때 가세가 되느냐,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과세 대상은 첫 번째 재화의 공급, 두 번째 뭐가 있냐면요, 용적의 공급, 그 다음에 세 번째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과세 대상은 3가지.
재화의 공급, 용료의 공급, 재화의 수입인데 자, 하나하나씩 볼게요. 자, 먼저 나오는 게 재화의 공급이 있죠. 자, 재화의 공급. 자, 먼저 재화가 뭐냐? 재화라고 하는 거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해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재화다라고 해요. 그래서 재화라고 하는 거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이야기하는데 한마디로 물건이에요, 물건. 유체물, 물건이죠. 무체물, 물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상단에 유체물하고 무체물 있잖아요. 유체물, 무체물. 유체물에 봤더니 상품, 제품, 원재료, 기계, 건물, 뭐 그 밖에 모든 유형적 물건. 물건 팔면 부가세 10% 내야 되는 거단 말이에요. 무체물은 얘도 물건인데 그 손으로 만져지지 않는 것들 있죠. 뭐 동력이나 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또는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 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동력이나 열 같은 거 있죠. 전기 이런 거. 전기나 동력, 열 이런 것들도 재화예요. 재화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돈 주고 우리가 사서 쓰는 것들 있죠. 돈 주고 사서 쓸 수 있는 것들이 재화다라는 거. 전기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체물은 아니나 그 돈 주고 사서 쓰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무체물인데 어쨌거나 이 유체물하고 무체물은 다 뭐에 해당이 되냐면요. 재화. 그럼 재화를 공급했을 때, 팔았을 때 부가세 내야 된다라는 건데 이 공급이라고 하는 말은 이 법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공급, 그 정의가 나와 있죠.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한 공급을 말한다. 그 책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말은 아니에요. 몰라도 돼요. 한마디로 그냥 재화를 팔았다, 공급은 팔았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그 밑에 뭐 1번의 매매, 그 사례는 다음과 같아가지고 1, 2, 3, 4가 나와 있잖아요. 1, 2, 3, 4 다 몰라도 되는 말들이에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래서 공급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팔았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화를 팔았을 때 부가세 내야 되는 거다, 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11페이지 간주 공급이 있는데. 이거는 좀 어려운 내용이단 말이에요. 이건 좀 이따 설명을 할 거고 제가 그 다음에 312페이지 상단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이라고 있죠. 이것도 좀 이따 이야기할게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2번에 용역의 공급이 있죠. 이것 좀 설명해 볼게요. 칠판을 지우고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게 312페이지에 두 번째 용료의 공급이 있죠. 부가세 과세대상 두 번째 용료의 공급이 있거든요. 용역의 공급. 자, 얘는 뭐냐? 얘는 먼저 용역의 정의를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용역. 자, 용역이라고 하는 거는 영모를 제공하거나 그 다음에 재화나 시설물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거.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거, 사용하게 하는 것이 용역이 돼요. 그래서 용역이라고 하는 거는 영물을 제공하거나 재화나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건데, 영물을 제공한다 이 말은 서비스 제공한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서비스 제공. 그래서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 가시면은 전자제품 고쳐주죠. 고쳐주는 거. 누가 하는 것들이에요? 사람이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사람이 하는 그 영무 있잖아요. 영무. 이런 거에도 부가세가 붙는다라는 거. 또 어떤 게 있어요? 어떤 서비스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세무사 사무실 같은 데 가면은 세무사 사무실 상담 수수료를 내잖아요. 상담 수수료. 상담 수수료. 사람이 해주는 일이잖아요. 그 수수료에도 부가세가 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무회계할 때 계정 과목 수수료 비용 이런 거 쓰시잖아요. 그런 수수료 내는 것들에 대해서도 뭐가 붙냐면요. 부가세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영무 제공하는 거, 서비스 제공하는 거, 이게 용역에 해당이 되고, 두 번째, 재화나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건데, 이건 빌려주는 걸 이야기해요. 빌리는 거. 여러분들이 호텔 가가지고 숙박을 하시게 되면은 호텔 숙박료에 부가세가 별도로 붙는단 말이에요. 빌려주는 거, 방 빌려주는 거에 대해서도 부가세가 붙고, 여러분들이 자동차 렌트 하시잖아요. 자동차 렌트 하시면은 렌트 요금에 부가세가 또 붙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수기 렌탈한다. 정수기 렌탈하는 거에도 부가세가 붙어요. 그래서 용역이라고 하는 거는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빌려주는 거, 이런 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런 거를 만약에 제공했다, 공급했으면은 부가세를 10% 받아와서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거기 교재 볼게요. 용역의 공급이란, 한번 읽어볼게요. 용역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영물을 제공하거나 그 다음에 재화나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동그라미 1, 2, 3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이 용료의 공급을 봤는데 우리가 지금 재화의 공급하고 용료의 공급 두 가지를 이야기했죠. 그러면은 우리가 돈 주고 사는 물건 중에서 재화하고 용역이 아닌 건 거의 없어요. 다예요.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면서 돈 주고 사는 것들은 전부 다 재화 아니면 용역이에요. 그래서 부가세가 안 붙는 물품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부가세는 앞에서 우리가 배웠죠. 일반 소비세다. 일반적인 모든 거에 대해서 과세한다. 네. 뭐 그런 걸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이 재화랑 용역을 구분할 때 있잖아요. 재화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재화는 우리가 돈 주고 사서 쓰는 것들, 물건 있잖아요. 돈 주고 사는 물건들이 재화이고, 용역은 있잖아요. 돈 주고 사서 쓰는 게 아니라 빌리거나 그 다음에 내게 아닌 거죠. 빌리는 거 내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이 해주는 일들, 그 서비스 제공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 이야기예요. 그래서 재화랑 용역의 그 명칭은 정확하게 좀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되거든요. 자, 그럼 용역의 공급을 배웠고, 그 다음에 그 책의 가운데 팁이 있죠. 예, 백발백중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재화와 용역의 무상 공급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요거는 제가 좀 이따 설명할게요. 자, 그 다음에 책의 하단에 3번에 뭐가 있어요? 재화의 수입이 있죠. 세 번째, 재화의 수입. 부가세 과세 대상 세 번째, 재화의 수입이 있는데, 자, 이건 나중에 제가 좀 설명하겠습니다. 영세를 할 때 제가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럼 부가세 과세 대상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죠. 과세 대상 세 가지. 첫 번째, 재화의 공급. 두 번째, 용료의 공급. 세 번째, 뭐가 있었어요? 재화의 수입이 있었죠. 자, 근데 재화의 수입은 과세 대상인데 뭐는 과세 대상이 아니냐면요. 용역의 수입은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요거 이런 문제로 간혹 나오니까 외워두세요. 그러니까 다음 중 부가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1번 재화의 공급, 2번 용역의 공급, 3번 재화의 수입, 4번 용역의 수입하면 4번이 답이 되겠죠. 용역의 수입은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 용역이라고 하는 건 보통 사람이 해주는 거죠. 사람이 외국에서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일한다. 이런 거는 좀 잡아내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역의 수입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부가세 과세 대상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했고, 여러분들 교재 311페이지 간주공급 다시 볼게요. 자, 간주공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건 내용이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해결급에서는 잘 안 나와요. 이런 문제로 진짜 간혹 나오는데 진짜 크게 안 중요하거든요. 예, 크게 안 중요하니까 일단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할 테니까, 설명을 하는데 약간 어렵다, 나는 이걸 못하겠다 이런 느낌이 드시면은 안 해도 돼요. 하지 마시고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간주공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표에 네 가지가 나와 있죠.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재화가 있는데 이 자가공급, 여러분들 간주공급 죄송한데 이건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아직 매입세 불공제 이런 개념을 배우지 않아가지고 제가 설명드리기가 좀 애매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311페이지에 간주공급하고 312페이지 상단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 요거 있잖아요. 요거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일단 내용을 요까지 그 뒤에를 좀 배워야지 제가 설명했을 때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제가 꼭 설명할 테니까 일단 패스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11페이지 간주공급이나 312페이지 상단에 재화의 공급을 보지 않는 거, 순수하게 이론 문제용이에요. 실기 문제는 절대로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제가 시험에서 두 문제가 나온다라고 했는데 그 두 문제를 위해서 이 두 가지를 공부하는 게 좀 약간 비효율적이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 공부하다 보면은 꼼꼼하게 다 공부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없어요. 없어요? 네. 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하는 거니까, 이거는 제가 뒤에서 그 부가가치세 이론을 다 배우고 난 다음에 꼭 다시 와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313페이지에 영세율이 있죠. 영세율. 자, 이 영세율은 제가 잠깐만 좀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